에리 프롬이 말하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고 이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저서를 통해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을 비교하며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나이가 들수록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삶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철학을 통해 노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누구인가? 에리 프롬은 1900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 구조를 연구하며 특히 현대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소외시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연구했지만 단순한 무의식보다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22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며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접하며 개인의 심리와 사회 구조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개인의 무의식에 집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요인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1934년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가며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와 인간 소외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출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며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956년 건전한 사회를 출간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돈과 생산성에 종속되지 않고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 사랑의 기술을 발표하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능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 소유냐 존재냐를 출간하며 현대 사회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유의 방식이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삶의 본질은 존재의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까지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존재의 방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리 프롬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단순히 심리학자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소유냐 존재냐는 물질적인 성공과 경쟁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고민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 프롬은 인간의 삶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는 것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며 이것들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계속 커지고 결국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하다.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둘째, 존재의 방식. 존재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서 찾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는 데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 과거에 가졌던 것들을 잃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소유의 방식으로 살면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존재의 방식으로 살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존재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경험을 소중히 여겨라. 물질을 쌓는 대신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을 즐기는 산책,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프롬은 말했습니다.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둘째,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도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가 행동해야 하고 배우자나 친구가 내 기대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방식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